현서가 8살 때 채널을 네. 시작하셨는데 벌써 중학생이 됐다고요? 그쵸. 초등 시기를 다 지나온 거잖아요. 요건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 이런 말씀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엄마표를 하시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칭찬이 잘 안 돼요. 그쵸. 자꾸 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만 하게 되고 이러면 아이 정체성이 나는 뭘 해도 못하는, 늘 부족한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무기력감을 느꼈을 텐데 그렇게 많이 오해들 하시죠. 네. 현서 아빠가 영어 교육 전문가고 네, 유학도 하셨고. 유학도 이제 영국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네네. 집에서 대화를 해줘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정말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중에도 엄마 아빠가 외국에 살다 오셔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로 이제 말을 걸거나 이런 경우들이 계신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서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초등 후배 맘들에게 네. 초등 때 영어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주팝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현선의 아빠로 정말 유명하신 디지털 영어 교육 전문가 배성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이라는 책을 내고 현재는 현서 아빠표 영어라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배성기라고 합니다. 현선의 아빠표 영어 채널을 통해서 유초등학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고 네, 계세요. 네, 네. 근데 현서가 8살 때 채널을 네. 시작하셨는데 벌써 중학생이 됐다고요? 그렇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쏜살같이 가버렸네요. 이제 초등 시기를 다 지나온 거잖아요. 요건 정말 잘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 이런 말씀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어를 어렸을 때 일찍 시작한 거. 그리고 이게 학습식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 환경을 만들어줬던 게 굉장히 잘했다고 네.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도 100번 돌아가도 꼭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학습을 하지 않고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줬을 것 같고 현서가 세부 캠프를 네.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그게 현서가 5학년 11월이었는데 현서는 정말 습득 방식으로 해왔는데 중학교 가서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학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식에 캠프를 좀 보내고 싶었고 또 현서가 좀 자존감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세부의 캠프를 갔어요. 그 캠프가 좀 소위 말하는 빡센 학습식이었고 그렇지 않은 데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런 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보냈는데 현서가 처음에 가서 2주 동안은 진짜 매일 울었어요. 생활자체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고 시험을 매일 아침에 봤어요. 단어 시험을 30개씩. 근데 여기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못 받으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매일 울었어요. 근데 이게 얘한테는 자극이 돼서 엄마 아빠가 나온 이후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운동도 하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엊그저께 아빠한테 말하는데 그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혼자 해가 떠오는 거 보고 아이들은 다 자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랑 나랑만 이렇게 운동 이런 거기서 오는 어떤 성취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정체성 자체가 나는 잘하는 아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노력을 자기가 본인이 한 거죠. 솔루션을 찾은 거네요, 나름. 찾은 거죠. 보통 엄마표를 하시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칭찬이 잘 안 돼요. 그쵸. 자꾸 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만 하게 되고 이러면 아이 정체성이 나는 뭘 해도 못하는, 늘 부족한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현서가 거기서도 약간 무기력감을 느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정체성 형성이 잘 돼 있고 영어를 나는 잘하고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 정서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현서가 공인 시험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흔히 엄마표를 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아이를 전국대회 말하기 대회 이런 데서 그렇죠. 막 수상도 하고 막 맞아요. 이렇게 했을 텐데 현서 엄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서가 자기 영어 실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얘한테 이게 더 득이 됐을까 실이 됐을까는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걸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현서의 경우에 영어 사교육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학원 같은 데를 간 건 아니니까. 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가장 효과를 봤던 게 혹시 있나요? 영어 교육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현서랑 했던 것은 영어를 언어로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현서가 지금도 소통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호두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호두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은 게임 형식의 앱인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말하기 유창성 강화를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인풋이 없는 친구들이 했을 때는
때는 큰 효과를 못 보는데 현서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전에 3년 동안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영어 영상 노출을 보면서 1000시간 넘게 인풋이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아마 아이들도 많이 그렇게 할 겁니다. 동요를 따라 부르거나 아니면 뭐 페파피그나 이런 걸 보면서 단답형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감탄사를 하거나 이 정도는 하는데 자기 생각을 완전한 풀 센텐스로 말하는 것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호드 잉글리시를 하면서 이게 됐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 책이 2020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엄마표로만 해서 말하기가 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 호드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현서는 엄마표로 집에서만 했음에도 그 말하기 아웃풋이 나왔던 것 같고 그만큼 저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 영어 말하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 책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네, 근데 보통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인풋을 넣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의 아웃풋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말을 하시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현서는 말하는 거를 부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진 않으셨나요? 그렇게 많이 오해들 하시죠. 네. 현서 아빠가 영어 교육 전문가고 네, 유학도 하셨고 유학도 이제 영국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네네. 집에서 대화를 해줘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정말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중에도 엄마 아빠가 외국에 살다 오셔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로 이제 말을 걸거나 이런 경우들이 계신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올리버 쌤이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그분도 딸아이가 심지어 아빠가 미국 사람인데도 영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중 언어 노출을 해줬으면 괜찮은데 한국에 사니까 모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국어로 계속 노출해주다가 아 이제는 영어로 해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영어로 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질감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자기는 엄마나 아빠만큼 잘할 수 없다는 네.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한국말로 하라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현수한테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대화를 했고 가르쳐주고 막 지적을 했으면 현수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예 입을 막아버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고 학습이나 공부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직접 해보면 내 자식은 그럼요. 되게 지적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외주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 저는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해도 할 수 있다라는 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고 엄마표 영어를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엄마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잘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고 습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이 정도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지 애들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캐리하고 이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오히려 학습에 대한 정서가 안 좋아져서 싫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영알모 부모님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영알모 부모님들이 아이가 조금만 잘해도 막 칭찬해주고 그쵸. 너무 과하게 신기하죠. 반응하시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정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유초등 학부모님들을 주로 상담하신다고 들었는데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라던가 질문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영어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 육아나 교육 전반적으로 보면 불안함, 조급함 네네.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불안함과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는 우선 비교하는 데 있고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도 꾸준히 못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찾아보는 거죠.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뭐 대단한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해도 꾸준히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정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엄마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준 어떤 로드맵이라든 이런 것보다 이게 반드시 우리 아이한테 맞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영어만이 아니라 이제 엄마표 교육의 본질은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속도와 방향에 맞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는 옆집 아이처럼 안 돼서 여기서 불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엄마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이 엄마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에는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영어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타이밍과 반대로 가장 위태로운 위기 시기라고 생각되시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늦으셔서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50개월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모국어가 완전해져요. 현서 같은 경우도 디즈니 영화를 영어로 잘 보다가 50개월이 딱 되니까 아빠 이거 우리말로 보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찰을 많이 해봐도 네. 이게 우리나라로 했을 때 한 5세 무렵이거든요. 이때 영어 영상 노출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거부해요. 근데 이 전에 시작한 친구들, 그러니까 30에서 36개월 정도 아니면 그 이후에 시작한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거부가 없어요. 재미만 있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친구들이 영어 영상 노출을 시작한다고 해도 모국어 헌던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집에서 한다고 했을 네. 때 나머지 시간 다 모국어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30에서 36개월. 이때 시작을 했을 때는 아이가 50개월이 되어도 영어를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다. 물론 약간의 거부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50개월 이후에 특히나 한국어 영상 노출이 많이 된 친구들일수록 영어 영상을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반대로 어려운 시기는 언제냐고 하면은 이거는 아이들 인지 발달이나 정서 발달하고 상관없이 부모님들, 엄마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시기가 예비초, 그다음에 초등 1학년 때. 이때 되면 즐겁게 모고스트 방식으로만 해오던 분들도 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문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쓰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예비초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지나면 엄마들이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 또 안정적으로 가시는데 이 예비초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제가 엊그저께도 엄마들하고 좀 상담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학원 안 보낸 사람이 애들이 없다.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학원 보내고 안 보내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풋이 충분히 됐다고 했을 때 7살이나 8살부터는 읽기나 말하기를 어느 정도 좀 해주셔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라고 한 중요한 시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이미 가버렸어. 이런 케이스인데도 지금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네, 있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 시기는 30에서 36개월인데 이때를 놓쳐서 뭐 6살, 7살에 시작한 친구들도 그래도 재밌는 영상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까지 가서 네. 이때야 시작하는 친구들. 그렇죠. 4년 전에 망코칭을 했던 엄마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1학년 친구였는데 네. 영어 노출을 그동안 전혀 안 한 거예요. 전혀. 대신 엄마가 책 요가는 꾸준히 해오셨고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수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엄마들 많이 보면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뭘 해도 잘 되긴 하더라고요. 금방금방. 엄마하고 관계도 좋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영어 영상 노출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했어요. 엄마가 또 보수적이셔서 제가 추천해주는 유튜브 채널 안 하고 네. 리틀팍스라고 하는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걸 꾸준히 보면서 얘가 따라 말하기도 하고 이래서 3년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세부로 캠프를 처음 갔대요. 이 친구는 집에서만 했으니까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갔던 대형학원 다녔던 언니 오빠보다 얘가 레벨 테스트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말하기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1, 2년 지났는데 전국 단위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이제 수상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친구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엄마와의 관계가 좋았고 아이가 책 육아를 했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이런 것도 좋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영상을 볼 때도 유튜브나 이런 것보다는 리트박스 같은 경우는 인지 수준이 높은 친구들한테 약간 좀 알아듣기 쉬운 영어를 활용해서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때 이 친구가 학습식으로 갔으면 네네.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물론 아웃풋은 다른 방향으로 나왔겠지만 결국 어렸을 때는 저는 영어를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늦게 시작했지만.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현서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초등 후배 맘들에게 네. 초등 때 영어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서를 저희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은 현서가 지금 이제 바칼로레 온라인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여기서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하고 영어로 토론 수업도 하고 에세이도 쓰고 이런 수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영어로 쓰기나 토론이나 발표를 했던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꾸준히 듣기 인풋을 했고 그 다음에 읽기는 현서가 챕터북도 읽지 않았거든요. 그냥 ELT 교재 이런 것들로 네네. 했고 대신 이런 토론이든 에세이 쓰기든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거는 모국어로 다 된 거예요. 모국어 책 읽기라든지 모국어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다 모국어로 엄마 아빠와 대화하면서 아니면 책을 읽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꾸 학습식으로 가면서 영어로 쓰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 모국어 능력은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국어로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영어로는 최대한 학습을 천천히 늦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많이 보게 이걸 통해서 컴프렌서블 인풋을 꾸준히 해주신다고 하면 한 4학년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골라주실 필요도 없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자기 인지 수준에 맞고 레벨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보면 되거든요.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학습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 쓰기나 뭐 이런 것들은 모국어가 더 중요하다. 문해력은 결국 모국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모국어 능력이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영어가 그 정도로 받침이 되지 않으면 혹은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할 수 있어도 쓰기 연습이 안 된 아이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영어 교육 방식에서는 전문가들 똑같이 얘기하는 게 포스킬이 다 균등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저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1차 방정식으로 아이들 발달이 된다고 봐요. 근데 현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고 쓰기나 이런 것들은 늦게 했거든요. 근데도 2차 함수식으로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얼마나 꾸준히 의미 있는 인풋을 하느냐 하는 거고 이게 어렸을 때는 영상만 해도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읽기와 영상을 같이 좀 섞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현선의 아빠의 영어 교육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작가님의 채널 방문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